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정말 한 편의 첩보 영화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러시아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이 모스크바 바로 코앞에서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작전을 성공시켰는지 그 놀라운 전말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을 보다 보면 머릿속에 딱 세 가지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 그 철옹성 같다는 러시아의 방공망을 대체 어떻게 뚫었을까? 그것도 수도 바로 근처에서 말이죠. 네, 정말 궁금한 지점이죠. 그리고 둘째, 이 작전의 핵심 무기가 무슨 최첨단 전투기가 아니라 낡은 배달 트럭이었다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하하, 정말 황당하게 들리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치열한 과정 끝에 남은 딱 하나의 장면이 이 전쟁의 본질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작전이 벌어진 곳이 모스크바에서 불과 110km 떨어진 곳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거리죠. 그 운명의 날 새벽, 모든 것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네, 그날 새벽은요. 정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에 모든 게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 안개 속이었군요. 네, 바로 그때 그 고요를 깨고 러시아의 자랑인 최신형의 공격 헬리콥터 카모프 52 6대가 굉음을 내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로켓을 마구 퍼부었죠. 와,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드디어 침투한 우크라이나군을 발견했다. 이렇게 확신했겠네요. 그렇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은 그들이 공격한 곳에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냥 허공에다 그 비싼 로켓을 전부 쏟아본 셈이죠. 그들의 최첨단 열 감지 장비에 희미하게 포착됐던 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뭐였습니까? 그냥 열을 내뿜도록 개조된 아주 값싼 미끼드론 몇 대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최첨단 헬기 부대가 처음부터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비싼 장비들이 고작 장난감 같은 드론에 낚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요. 우크라이나가 준비한 거대한 연극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아, 연극의 첫 장면. 러시아군이 하늘에 떠있는 가짜 목표물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을 바로 그 순간 진짜 작전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다른 작전이 펼쳐졌다. 와, 정말 치밀하네요. 그럼 땅 속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우크라이나의 소형 로봇들이 마치 개미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로봇들이 러시아군의 경계망을 피해서 땅속으로 기어들어간 거죠. 땅 속으로요? 네. 그리고는 모스크바로 향하는 핵심 연료 공급관, 그러니까 툴라 모스크바 파이프라인 주변에 특수지뢰를 몰래 설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고전적인 속임수 작전, 미스디렉션이라고 하죠. 마술사가 관객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트릭을 쓰는 것처럼요? 아,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한 손으로는 시끄러운 장난감을 흔들어서 아이의 시선을 온통 빼앗고요. 네.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 몰래 등 뒤에 선물을 놓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러시아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요란한 쇼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 심장으로 향하는 비수가 땅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미끼 작전으로 러시아군의 주의를 끄는 데 성공했군요. 네, 일단은요.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의 그 단단한 방어선 자체는 건재했을 텐데요. 본격적인 공격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T-84 전차를 동원한 정면 공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 제92 기계화 여단이 T-84 주력 전차랑 BTR-4 장갑차를 앞세워서 러시아 방어 진지를 향해 돌격했죠. 네. 아마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드디어 정면 대결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 역시 더 큰 그림을 위한 또 다른 속임수였습니다. 정면 공격조차도 속임수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력 부대가 일부러 요란하게 공격을 감행하면서 러시아군의 시선을 정면에 딱 붙잡아두는 동안에 진짜 칼날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바로 오토바이를 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들이었죠. 오토바이요? 아니, 현대 전쟁터의 오토바이라니요. 너무 위험하고 무모하게 들리는데요. 무모해 보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점을 노린 겁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었으니까요. 아, 그들은 전차나 장갑차가 갈 수 없는 폐공장 지대의 좁은 길, 또 잔해더미 사이를 정말 바람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방어전의 가장 깊숙한 후방으로 순식간에 침투한 거죠. 후방으로요? 네. 그리고는 가장 먼저 러시아군의 연료와 탄약을 쌓아둔 보급 창고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앞에서 싸우는 부대들의 힘을 빼놓기 위해서 뒤에서 먼저 보급로를 끊어버렸다. 정말 영리하네요. 그렇죠. 군대에서 보급은 피와 같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아무리 힘센 거인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동시에 하늘에서는 이보다 더 대담하고 중요한 작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또요? 네, 바로 러시아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죠. S-400이라면 날아오는 비행기나 미사일을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격추시킨다는 그 무시무시한 방패 말씀이시죠? 그걸 어떻게 뚫는다는 건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기지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정면으로 뚫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도 속임수였죠. 먼저 무장도 거의 하지 않은 낡은 미그 29 전투기 2대를요. 일부러 레이더에 아주 잘 잡히도록 낮고 느리게 날려보냈습니다. 아, 일부러요? 네, 나 여기 있어 하고 거의 광고하면서 날아간 셈이죠. 아니, 그건 그냥 자살행위 아닌가요? S-400한테는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었을 텐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엄청난 도박이었죠. 도박이요? 네, 만약에 러시아 방공부대가 그 미끼를 보자마자 격추해버렸다면 작전 전체가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심리를 역이용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대놓고 날아온다고?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일단 추적만 해보자. 이런 식으로 방심하거나 혼란에 빠지도록 유도한 거죠. 네네. 그리고 러시아의 모든 레이더와 추적 시스템이 이 두 미끼 전투기에 집중된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에요? 진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공격기인 수호이 30 전투기 2대가 거의 땅에 붙을 듯이 초조공으로 날아와서 순식간에 나타났습니다. 레이더를 피해서요. 그렇죠. 그리고는 미끼에 정신이 팔려서 무방비 상태가 된 러시아의 눈과 귀, 즉 레이더 기지 자체를 정밀 타격 미사일로 파괴해버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방패 자체를 부수려고 한 게 아니라 방패를 든 병사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작전의 핵심 철학은 힘이 아니라 머리입니다. 튼튼한 갑옷을 망치로 계속 두들기는 대신에 상대방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바보로 만들어버린 거죠. 네네. 현대전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의 정보체계를 마비시키는 이른바 인지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러시아군은 완벽한 장님이자 귀머거리가 된 셈이었죠. 정말 대단합니다. 방어망은 사실상 무력화됐고 이제 작전의 최종 목표만 남았군요. 그 중요한 연료 파이프라인은 대체 어떻게 파괴했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 작전의 활용점정이자 가장 상상력이 돋보이는 무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건가요? 정말 믿기지가 않으실 텐데요. 숲속 공터에 멈춰선 낡고 허름한 빵 배달 트럭 한 대였습니다. 빵 배달 트럭이요? 각작이요? 아니, 그 트럭이 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 트럭 자체가 바로 발사대였습니다. 트럭의 옆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그 안에서 이 작전의 결정적 무기인 리보스라는 특수 드론이 발사된 겁니다. 리보스 드론이요. 네, 이 드론은 아주 특별한데요. 보통 드론은 전파로 조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의 전파 방해, 그러니까 제밍에 아주 취약합니다. 아, 맞아요. 그런데 이 리보스 드론은 아주 가느다란 유리선, 즉 광섬유 케이블을 수 킬로미터씩 풀면서 날아갑니다. 광섬이요? 유선으로? 네. 조종사는 수 킬로미터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특수 안경을 쓰고 이 광섬유를 통해 드론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을 직접 보면서 조종하는 방식이죠. 아,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전파 방해를 할 수가 없겠군요. 와, 오히려 최첨단 시대의 가장 원시적인 방식이 해답이 된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전파 방해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고 아주 정밀한 조종이 가능한 거죠. 네. 조종사는 이 드론을 마치 게임처럼 조종해서 숲과 계곡을 아슬아슬하게 통과시킨 뒤에 마침내 목표물인 연료 파이프라인의 가장 취약한 지점, 가장 약한 곳. 네, 여러 개의 관이 하나로 합쳐지는 밸브 연결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타격한 거죠. 와, 단 한 발의 공격이었군요. 네, 드론이 그 연결 지점에 충돌하는 순간 정말 세상을 뒤흔드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아, 압축되어 있던 엄청난 양의 연료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약 100m 높이의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고요. 새벽 하늘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닌 파이프라인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된 겁니다. 3조 원이라니. 정말 상상도 못할 피해입니다.
이 공격 하나가 전쟁 전체에 미친 영향은 어땠습니까? 이건 단순한 시설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대동맥을 끊어버린 것과 같았어요. 대동맥이요? 네. 이 파이프라인이 모스크바 남부 전선으로 향하는 모든 기갑 부대에 연료를 공급하는 생명줄이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이 공격으로 모든 연료 공급이 완전히 차단됐고 러시아 탱크들은 말 그대로 기름이 없어서 길 위에 멈춰섰습니다. 모든 보급이 최소 72시간, 사흘 이상 지연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죠. 러시아군 전체의 발이 완전히 묶여버린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둔 뒤에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을 점령하고 계속 머물렀나요? 아니요, 여기서 또 한 번 우크라이나의 전략적인 역량이 드러납니다. 어떤 점이죠?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파괴한 파이프라인을 러시아가 신속하게 복구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 즉 지역 거부가 진짜 목표였죠. 목표를 정확히 알고 그 이상 욕심내지 않았다. 맞습니다. 러시아는 당연히 발칵 뒤집혔죠. 최정예 공수부대를 헬리콥터에 태워 급파해서 이 지역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그들이 올 길목과 착륙 예상 지점에 작전 초반에 설치했던 지뢰와 숨겨둔 공격 드론이라는 덫을 다 깔아놓았던 겁니다. 아, 미리 다 준비를 해놨군요. 그렇죠. 러시아 정예부대는 파이프라인 근처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큰 피해만 입은 채 물러나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대비했던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이었네요. 그런데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정말 의외의 장면이 하나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철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던데요. 네. 저도 이 부분을 읽고 한창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전이 거의 마무리되고 우크라이나군이 안개 속으로 철수하던 중에 한 의무병이 폭발 현장 근처에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러시아 군인을 발견했습니다. 네. 보통의 전쟁터라면 그냥 지나치거나 아니면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적군이니까요. 당연히. 하지만 그 의무병은 조용히 그 러시아 군인에게 다가가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지혈을 한 뒤에 말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니, 적군을 치료해줬다고요. 이 모든 치밀하고 무자비한 작전의 마지막에 말입니까?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동인데요. 단순한 동정심이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행동이 이 작전 전체를 완성하는 마지막 메시지일 수 있다고 봅니다. 메시지요? 네, 이 장면은 전 세계를 향해 우리의 적은 러시아 군대라는 시스템이지 러시아라는 나라나 그곳의 젊은이들이 아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 전쟁의 명분을 지키고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무력의 우위뿐만 아니라 가치의 우위까지 보여주려 한 것이죠. 정말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치밀한 기만 작전부터 낡은 트럭과 드론이라는 저비용 무기가 어떻게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을 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 그 장면을 통해 이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까지 얻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번 작전은 전쟁이 이제 더 이상 지도 위의 최전선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네. 드론 하나가 한 국가의 심장부를 마비시키고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과연 우리에게 완벽하게 안전한 후방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고민해봐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시사나 군사 문제에 관심 많은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쟁 시사 채널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